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FOMC 등이 잇따라 예정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역시 이번 주가 구분응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선 관련주들의 흐름에 끝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을 이틀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판에 표심을 정한 유권자들이 해리스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펙 플러스 8개국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유 감산은 당초 올해 9월까지로 예정이 됐으나 지난 9월 초 오펙은 2달간 추가 연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실감 미디어 전문기업 단밀, AI 진단기업 3빌리언과 신약 개발기업 오른 테라퓨틱이 이번 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의 상단을 초과한 더본 코리아의 코스피 상장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아마존의 깜짝 실적이 고용 쇼크를 덮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이 10월 비농업 고용 증가폭은 예상치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고용 쇼크 수준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허리케인과 파업 등의 영향이 참작이 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오히려 전날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 테크주들의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 클라우드와 광고 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었던 아마존, 이날 주가는 6%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다우지수에서 아쉽게도 편출이 됐었던 인텔, 비록 3분기에는 대규모 적자를 냈지만 4분기에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8%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중국 외교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보자마자 이 소식에 중국 여행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역시나 모든 사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여행주 오늘 장초반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우세를 보이는 듯 했던 미 대선, 다시 한번 이 판도가 바뀌는 듯한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ESS 그리고 마리화나 등 해리스 트레이딩 다시 한번 우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이 빅테크들 이들의 마지막 이 실적 발표 그리고 미 대선 흐름, FOMC까지 차근차근 끝까지 집중하셔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현재 코스피 전거래일 0.5%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0.8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560선 막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는데요. 기관은 아주 근소하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오늘도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큰 폭으로 주저앉았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2% 이상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744선, 어느새 740선 돌파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양대 지수 살펴보고 왔습니다. 빨간불을 특히나 코스닥이 강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 관련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에게 기울었었던 승기가 미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가운데에서 무려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오와주에서도 해리스가 우위를 점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해리스 관련주들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특히 이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이 올랐습니다. 사실 조금 빠져도 괜찮을 만 했는데 어차피 빠지면 올라가는 장이 미국장이라고 그랬죠. 자, 미국은 실적에 대한 얘기를 또 꺼냈는데 실적 거봐요.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무슨 고용지표 뭐 이상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흔들릴 뻔했는데 결국은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자, 5일 내일이죠. 내일 일단 오늘 일본 시장은 휴장이고요. 내일 이제 미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7일이 바로 FOMC 기준금리 발표 날인데 미국에서 예상은 0.25 인하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파월이 아니라서 확정적인 건 모르겠지만 뭐 기사 내용을 보면은 0.25%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 뭐 결과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지난주까지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 뭐 해리스가 우세하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내일 바로 코앞을 두고 계속 지금 사전조사들이 이제 점점 계속 정확도가들이 뭐 높아진다 그러는데 일단 뭐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봐야 되면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게 그렇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미디어로 이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반정선거 할 때도 그래요. 이쪽이 더 유리하다, 이쪽이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는데 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약간 이제 미디어 영향도 있어서 이거 뒤집기 꽤 어렵겠구나, 트럼프 쪽이. 물론 그래도 모릅니다. 선거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대선 이후에서는 과연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오랜만에 이제 뭐 오늘 우리바이오도 움직이고 오성첨단소도 움직이고 일단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잠깐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은 뭐 개나 소나 다 움직이죠, 지금. 낙폭과대라서. 자, 미국 시장 해외 차트. 자, 미국장. 자, 일본 시장 오늘 휴장이었어요. 휴장이기 때문에 저건 안 움직일 거고. 뭐 오른 거 없어요. 나스닥도 그냥 0.8% 올라갔다 그러는데 뭐 오른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있을 대선부터 FOMC를 앞두고 일단 변곡점인데 이미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흔들렸다. 조정은 맞는데 이거 조정이잖아요. 지금 목요일날 조정 들어갔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더 흔들릴 수 있어도 폭락으로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서, 이렇게 쭉 죽어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서 흔들렸다가 다시 넘어갈 흐름이라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돼도 저는 제약주가 수혜주고, 원래 공화당의 전통적인 수혜주가 제약주입니다. 약가격을 인상을 시켜서 기업들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메디케어, 모든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재정 자원의 돈들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제약사들도 좋고 미국 국민들도 좋고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CDMO 관련주, 메디케어 관련주, 생물보안법 관련주 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제약주는 좋은데 어쨌든 당선 이후에서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정책들을 막 펼치겠죠. 제약주에다가 1,000경을 갖다가 뿌려라 그러면은 이제 급등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 없으면 이제 사그라드는 건데, 미국은 지금 돈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돈도 뿌리고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돈이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계속 미국 경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전 대선 이후에서도 좋게 보는데 제약주들을. 그래서 오늘 뭐 제약주들도 강하지만 2차 전지도 강하고 전고체도 강하고 또 어디가 강합니까? 뭐 웬만해도 다 강하죠, 지금. 약한 애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이 다 강한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 오랜만에 또 양봉이 나와주는 한 3거래일 만에. 그래서 지금 계속 수렴형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2%대 상승 보네요. 일단은 뭐 미국이 전날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뭐 저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근데 흔들렸어요. 막 흔들렸는데 많이 빠지지도 않고 원래 저렇게 지난주 목요일날 빠지는 모습 미국 나오면 금요일 날에 저는 뭐 많이 빠질 거라 생각 안 했지만 적당히 한 2% 정도 빠질 거라고 봤거든요. 많이 빠지는 건 5%, 8% 빠지는 거 그런 건 안 나올 거라고 봤고,
나스닥 5% 8% 빠지면 뭐 이제 하락장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뭐 많이 빠져봐 2% 안 빠지면은 뭐 지금처럼 나스닥이 조금 요만큼 손톱만큼 빠지는 정도. 그리고 오히려 조금 올랐죠. 손톱만큼 올라갔는데 미국장이 안 빠지겠다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돈을 열심히 풀어댈 것 같아요. 미국에 열심히 돈을 풀어서 그래도 되니까 물가는 잡히고 있고 일단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돈을 풀어도 되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 미국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인기 투표 얻기 위해서 뭐 대선 이후에서도 요거 안 먹으려면 열심히 돈을 풀어대면 미국 시장은 그 돈을 풀면은 애기 분유값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안 들어가고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중국도 그랬고 돈을 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먼저 선수치고 코스닥이 2%나 올라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원래 FOMC 앞두고 아니 미 대선도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FOMC에 우리 항상 FOMC 결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됐어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2%나 움직이잖아요.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지금 전력 설비 움직이죠. 제약 바이오 움직이죠. 전고체 움직이죠. 2차 전지 움직이죠. 하이닉스 3% 급등 나오네. 하이닉스 움직이죠. 삼성전자 움직이죠. 뭐 안 가는 게 뭐가 있을까? 거의 뭐 잘 안 보여. 안 움직이는 애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움직입니다. 증권주들 빠지는 건 아니에요. 거의 보합 정도 수준. 저쪽이 좀 제일 약하고 뭐 죄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아서 오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면 제가 2차 전지도 제가 나쁘다 얘기 안 했잖아요. 2차 전지 하도 바닥에서 반등 나와야 된다. 2차 전지가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불을 땡기든 아니면 IT가 반등을 주든 지수 관련주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오늘 그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위기 너무너무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미 대선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이 시각 폴리마켓을 좀 보자면요. 지난주에 67%까지 치솟았던 이 트럼프 당선 확률, 현재로서는 55%까지 내려갔고요. 30%를 겨우 상회하던 이 해리스, 현재 이 시각 45%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미 대선 판도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을 해드린 정보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해리스 관련주, 그중에서도 이 마리화나 관련주의 주인공이 될 오늘의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현대약품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현대약품 바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봐야겠죠. 1.6%가량 역시나 빨간불 켜게 되면서 4,09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들인데요. 오늘의 이 현대약품 과연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자, 얘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번에 움직일 때도 잘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 갈 때가 됐죠. 뭐 지금 다 가잖아요. 2차 전지도 가고 전고체도 가고 제약주도 뭐 조그만 애들 요즘에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현대약품도 말 그대로 제약주입니다. 치매 관련주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쪽도 가지고 있어서 뭐 제약주들 메디케어 한다 그러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메디케어 한다라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이거죠 뭘. 메디케어 하는 것 자체가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사람들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복지를 해주는 거니까 뭐 전량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절반 해주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더 해줄 수도 있죠. 70% 80% 해줄 수도 있고 전량 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65세인지 62세인지 65세가 맞을 거예요. 미국의 65세 이상 내지는 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돈을 나라에서 대주는 건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그래서 그거 관련주로 민주당이 정책이죠, 정책. 어쨌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선 확률이 계속 해리스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일 막상 당선된 다음에 메디칼 관련주 뭐냐 그러면은 이제 노인들한테 필요한 약, 그럼 뭐 치매 관련주들이죠 뭘. 그럼 내일서부터 움직이면은 놓치니까 미리 어차피 바닥에 있어서 위험할 것도 없어요. 최근 바닥에 있는 것을 싹 다 움직였잖아요 지금. 최근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시장 읽어드리면서 시장 안 좋았어요. 계속 흔들리고 빠졌지만 표역 종목들은 거의 다 달성됐습니다. 그중에서 말 징글징글을 안 들었던 오성 첨단 소재가 오늘 급등 나왔고 우리바이오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 둘 다 지금 올라가듯이 바닥에 있는 테마주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은 제일 안전합니다. 내년에서 신약 관련된 이슈로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걸로 인해서 많은 약들이 나올 거고 많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약은 개발 안 돼도 돼요. 누가 하나 됐다라 그러면은 죄다 따라. 이번에 비만 치료제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약이 다 나옵니까? 뭐 한 약 종류 한 1000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나오는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거 관련돼서 우리도 하고 있다. 우리도 임상, 일상 다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들. 그러면 마찬가지 뭐 치매 관련주, 뭐 뇌전병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막 이슈가 뜬다. 그럼 그 관련된 연구하는 애들 싹 다 움직일 텐데 일단 이따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고요. 앞에 거래량도 실려 있고 움직이기 딱 좋은 종목이니까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은 잠시 뒤에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약품 저희 매수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정말 놀라운 상승률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28일 오성 첨단 소재 1,692원에 만나봤는데요. 자그마치 16%의 놀라운 슈팅 보여주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29일 시젠 23,450원 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30일 하나마이크론 1,890원 5.5%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31일 하나마이크론 1,770원 6.7%의 상승률 마찬가지로 기록하게 되면서 연이틀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11월 1일 국제약품 5,550원에 공략해봤는데 0.2%의 상승률 기록해줬네요. 이 오성 첨단 소재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연달아서 이 5%대 또 6%대 이 상승률 기록해줬는데요. 정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볼지 또 오늘 장에서의 현대약품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에 드렸었던 국제약품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약품 지난주 샥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차트 이쁘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실시간으로 여기서 공략하라니까 바로 움직였어요. 바로 그냥 표 하고 움직여서 수익 달성될 뻔했지만 2.5%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서 그 가격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조만간에 지금 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를 살리려면 IT가 움직여야 되고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면 조선주가 다들 상한가를 가면서 증권주가 다 상한가를 가든 은행주를 다 상한가를 가든 그러면 돼요. 한쪽에 두 쪽에 한 세 개 정도의 업종들이 죄다 급등을 나오면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등치 큰 애들을 올리는 게 왜냐면 지금 조선주,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연일 상한가 가는 거 한 10방 올라가고 200%, 500%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상하죠. 그렇죠? 삼성전자 떨어지고 하이닉스 떨어지고 2차 전지 떨어지는데 걔네들 500% 다들 따블로 올라가갖고 그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이상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수 큰 애들을 움직이면 그게 상한가까지 안 올려도 되거든요. 한 5%만 올려도 지수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IT 움직이는 거고 2차 전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애들이 안 가요? 다른 애도 가요 지금. 다른 애들도 뭐 제약주도 가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관련주도 가고
뭐 등등 해갖고 하여튼 다른 애들도 골고루 좀 움직이는 중인데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속이라면 국제화품도 여기서 일로 올라가서 수익 달성 곧 될 거니까 잘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 명중 종목 자 우리바이오하고 오성첨단소 두 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난달 10월 달에 최소한 3번씩은 추천을 했을 겁니다. 많이 추천한 4번도 얘기했을 건데 그래서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10월 달에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우리나라 휴장이 좀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심심할 때마다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자 우리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 자 이 우리바이오는 일전에 여기서도 한번 추천해갖고 수익 달성 한번 했던 종목이죠. 여기 추천해가지고 팍 하고 올라가갖고 그때 당시도 수익 달성이 한번 됐던 종목이고 그래서 조정받아갖고 최근에도 다시 공략해서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공략한 가격대에서는 19.5% 수익 달성이 됐고요. 근데 지금 거래량들을 봐서는 여기서 아니 뭐 미국장이 하락장 내려갈 것 같다 아닌데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올립니다. 올리게 될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안 움직일 때 흐름과 거래 실릴 때 흐름을 보면 이거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갖고 100만 주, 1000만 주 막 사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다니까요. 이 안에 있는데 안 움직일 때는 아주 꼼짝도 안 합니다. 물량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1000주를 사든 10,000주를 사든 여러분들이 10만 주를 사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가 움직일 때쯤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위아래 그렇죠? 꽉꽉 차이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이걸 드리블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드리블하는데 제 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거래량이 실려 있고 차트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뇌전병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다른 치료제 이슈로 움직일지 세력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6,000원도 넘어갈 수도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들 꼭 절반은 팔면서 그렇죠?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그게 매매하는 게 가장 체감이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쉬지 않고 4,000, 5,000 올라간다고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저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안 팔고 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게 심하니까 수익 났을 때는 항상 절반을 팔아주는 습관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9.5% 수익 달성. 자 다음은 또 오성첨단 소재. 자 우리바이오는 올라갔는데 오성첨단 소재는 안 움직이다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한번 움직였습니다. 샥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얘는 우리바이오보다 더 심해요. 거래가 더 없어요.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7%, 8% 올라가도 1, 2%만 안 움직이도 그러니까 1, 2%도 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며칠 전에 오성첨단이 10% 넘게 올라가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가 오늘은 꼼짝을 하네. 그렇죠? 그렇게 꼼짝을 안 하다가 이거 누가 샀을 것 같아요? 이거 얘네들이 땡기는 거겠죠? 얘네들이. 들어왔던 애들이 한번 뛰어 올렸다가 또 잠잠하면 또 내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움직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매집을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수익이 나지 전까지는 무식한 애들이에요, 이것들. 왜냐면 이거 움직이는 거 봐봐요. 이렇게 눌러놓고 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만큼 움직였다고 끝난 거 아니다라는 얘기 한 번 더 하고 어쨌든 수익률은 16.5% 났는데 한 절반만 파세요. 나머지는 더 가져가도 될 게 얘는 우리바이오보다 더 바닥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완전 날바닥에 그렇죠?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갖고 올라간 거 하나도 없는 종목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바이오 넘어가면 얘도 똑같이 넘어가겠지만 원래 바닥이니까 그리고 뭐 해리스 당선된 이후에서 원래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는 나중에 편입이 됐지만 대마 관련주들이 원래 해리스 테마로 처음에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원조 대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급등하는 흐름들을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이슈 좀 타면 좀 올라가겠죠. 어쨌든 또 밀리면 사면 되지만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이거를 드리블하는 애들이 오늘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들어올리잖아요.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절반만 매도하고 어쨌든 요거 때문에 이슈 때문에 이따가 오늘은 제가 오늘 지난주 장이 조금 그래도 2%라도 올라가면 공개 방송을 한다 그랬죠. 오늘 코스닥 2% 올라가고
오랜만에 오성첨단 소재 올라가니까 이따가 요거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대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결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는 대선 결과 나온다면 미국장 박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시장에 돈들이 풀리고 있는데 왜 박살이 납니까?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올라간 것도 없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거래 실리는 테마주들 많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성첨단 소재 많이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절반만 파세요. 너무 많이 팔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 자, 낙태법 지지 관련주인데 뭐 대선 주자 중에 누가 될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현대약품. 자, 완전 바닥이죠. 자, 매수 가격은 4,110원. 빠르게 4,110원. 이거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1,28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10원, 20원, 5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일로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종목들이 돌아와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랩지노믹스도 요즘에 잘 움직이죠. 이것도 요즘에 잘 움직이는 종목. 이것도 또 튀겠지만 오늘은 미코바이오메드가 움직이고 물론 이유들은 다 틀려요. 이유들은 다 틀린데 바닥에다가 튀고 바닥에다 튀게 제약주가 원래 자주 그렇습니다. 겨울에 자주 그래요. 근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는 낙태를 반대를 하죠. 근데 해리스는 낙태를 지지를 합니다. 근데 낙태를 지지하는 이유도 그 산모에 대해서 그렇죠? 그 윤리적인 뭔가의 범죄로서의 그렇게 됐을 때에서 물론 이것도 파헤쳐 보면 트럼프도 그건 아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이제 표면을 봤을 때는 얘는 반대고 얘는 찬성이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테마가 그렇게 엮였잖아요. 근데 내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된다라 그러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텐데 이거 뭐 움직이지 않겠어요? 앞에 거래도 실렸고 자 그리고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안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미코바이오메드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올 겨울에 가만히 보면 이제 움직일 텐데 현대약품이죠. 제약이잖아요. 그 얘는 제약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 어쨌든 간에 이 거래량 봐서는 수렴형이고 빠질 만큼 빠졌고 이쪽으로 갈 때 되면 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놓으면 뭐 5%든 10%든 뭐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수익이죠. 괜히 위험한 거 이상한 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가 그런 안전한 종목이고 얘는 치매 관련주입니다. 치매 관련주로 과거에서부터. 과거에 2017년도에 치매 관련주로 신신제약인가? 그쪽하고 요때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현대약품, 그때 명문제약, 신신제약 맞을 거예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그때 치매 관련주로 급등했던 건데 이게 메디케어로 엮이게 되면 막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좀 기관들은 사서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안전한 종목이니까 오늘 현대약품 맨날 바닥에 있는 종목 사놓으면 수익 난다고 계속 우기니까 종목들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번 타이밍은 현대약품이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이 현대약품 매수가는 4,11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상승률인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여기에서만 만족하실 수가 없겠죠. 이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서 또 11월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해드릴 전문가님의 보충 수업이 오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바로 11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죠. 어떤 주제인지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올해는 할 수는 없고요. 짧게 할 겁니다. 회원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시장 얘기는 여기서 늘 하니까 일단 우리바이오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갈 건지 궁금하시죠?
우리바이오랑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이쪽이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 플러스 저는 반도체 원래 좋아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과연 35,000원 넘어갈까? 저는 넘어간다 봅니다. 그럼 과연 4만 원은 넘어갈까? 궁금하시죠? 저는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주성 엔지니어링 얼마까지 갈지, 우리바이오 얼마까지 갈지, 오성첨단 소재 얼마까지 갈지, 그리고 명문제약 그다음에 현대약품, 그리고 아까 전에 했어요 현대약품. 오늘 현대약품도 잘 보세요. 왜냐하면 명문제약이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보니까 현대약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얘기들 오늘 장중에 요거 방송 끝나고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아직까지도 저희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 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린 리소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3,100원 또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린 리소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1.4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6,12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매수 단가가 아무래도 높으시다 보니까 참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23,100원이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일단 반도체 속에 섹터로 들어가 있는데 실적은 별로인 것 같은데 히토리 관련주로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창번호를 그래요. 일단은 저걸 봐야 되는데 0101 그리고 기업. 자, 그린 리소스. 자, 반도체 장비 관련 장비로 되어 있죠. 뭘 보려고 그러냐면 뭐 내용은 내용이고 실적 좀 보려고 실적을 보려고 본 건데 그래요.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네요. 전년 동기에 줄긴 했는데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이 정도의 흐름이면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차트가 좀 불량해 보여서 적자인가 싶어서 봤는데 적자에서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럼 23,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뭐 딱히 그렇게 흠잡을 건 없고 여태까지 빠졌으니까 종목들이. 근데 지금 종목들이 은근슬쩍 올라가죠. 제가 미국에 있는 IT 섹터들 실적 다 좋다 그랬죠. 다 좋다니까요. 미국장 전날 올라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러죠. 아니 전문가님 지난주 목요일 날에 미국 뭐 실적 뭐 안 좋다고 뭐 4분기인지 뭐 다음 분기 뭐 안 좋다고 해서 다 떨어졌는데요. 그건 걔네들 예상이 안 좋다는 거죠. 걔네들이 4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좋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또 막상 4분기 가면 생각해보니까 좋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IT주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젠스왕이라든지 뭐 TSMC 회장이라든지 나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갈 때 되면 가는데 우리나라 IT들이 여태까지 못 갔기 때문에 똑같이 장이 빠지고 IT가 못 가니까 얘도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2.8%. 야, 우리가 3%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요. 코스닥 3% 올라간 지가 언제죠? 1년 넘은 거 2년? 3년?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2.8%나 올라가는데 코스피도 1.3%. 이것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요. 이렇게 끝까지 마감까지 잘 유지를 해주면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싹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도 2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자리니까 잘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 이노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원 단가가 제법 있으시고요. 또 10%의 비중 말씀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자면 0.9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7만 5,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LG 이노텍 이번 좀 어닝 보자면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네요. 3분기 영업이익이 1,304억 원가량으로 환율 하락의 여파도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아이폰 16의 부진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 애플 효과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LG 이노텍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한번 해볼까요? 얘도 좀 억울하게 빠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반도체 IT 부품주들은 싹
갔다 가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IT주들이 거의 이래요. 거의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냥 버티시는 게 맞고요. 보유하시고 지금 코스닥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내일 미 대선 이후에서 뭐 큰일 나겠어요. 미 대선 끝나고 이후에서 이제 종목들 못 올라갔던 애들 이제 쫓아 올라가고 FOMC에서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면 기술주들, 제약주하고 IT주들은 호재거든요. 0.25% 하고 그리고 나서에 또 그 FOMC에 또 그 기조 발언을 잘 들어봐야죠. 요거 하고 다음에 안 할 거다 이러면 안 되고 하고 또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면 미국장은 또 오를 거고 우리나라 장은 그러면은 여태까지 올라간 게 없으니까 벌써 2,800 갔었어야 돼요 우리나라 장. 여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장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이 따지게 되면 제가 과거부터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2000년도서부터 똑같이 따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5,000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건 바라지도 않고 미국은 최근에 신고점을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3,316은 넘어가야죠. 근데 그것도 못 가고 있고 어쨌든 2,800은 지금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간 거니까 그럼 LG노텍도 못 간 거죠. 지수가 못 가니까 당연히 대형주들을 눌러놨겠죠. 그래서 눌러놓은 거니까 억울하더라도 지금까지 버텼다면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삼성 E&A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700원 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0.4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7,8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4년 만에 해외 수주 1위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다소 너무나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5일선으로 올려치기를 하나 싶은데 그래도 역시나 좀 부족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능할까요? 야, 얘는 계속 얘도 대형주라서 빠졌나요? 일단 시가총액 3조 4천억 정도 되고 있고 일단 건설주죠,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름 바꾼 건데요. 지수가 오르면 얘도 오를 겁니다. 24,000원대. 그래 불가능한 가격대는 아니니까 잘 버티시고 지수가 오를 때 이제 건설주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지수가 오르게 되면 미국은 건설 얘기보다는 모르죠. 대선 이후에서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당선된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건설에다가 올인을 한다. 거기다 돈을 무지하게 뿌려댄다. 그러면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이슈가 약간 소외돼서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수가 올라오면 2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여기선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 22,000원에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인 이 현대약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이 현대약품 2.73%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장초반 대비해서도 강하게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고요. 4,13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시각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 1.37% 장초반 대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570선 넘어서 2,580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 거의 3%에 근접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749선 어느덧 75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SK하이닉스는 3%대 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약 8%에 달하는 무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주의 시작을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해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일단 해리스 트럼프 관련 섹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기대도 많이 하고 근데 과거서부터 당선되면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바이든 때도 그랬죠.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풍력주하고 태양광 갔습니까? 안 갔죠, 그렇죠? 떨어지기만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지수도 그랬고 시장 분위기도 그랬고 저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주들은
당선되기 전부터 빠져요. 당선된 다음에 더 빠지고.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은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미국장은 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인다 보거든요. 저는 이번에 미 당선이 누가 되든 간에 관련된 이슈 이후에서의 그 정책 이슈를 저는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미국에 돈들이 풀렸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나 위쪽에서 숨겨진 재산을 갖다가 갑자기 500억 그래 500조 여러분 500조가 들어와요. 세금 250조 내고 250조 원이 들어온다 주머니 들어온다 치면 갑자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그렇죠? 그거 갖다가 이것도 하죠, 무슨 가게도 차리고 뭐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조만 있어도 장난 아닌데. 미국은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은행에다 잠겨놓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뭔가를 할 텐데. 그래서 정책된 이슈들 여러 가지들이 나오겠지만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뭐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나올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나올지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지 전설의 얘기 나올지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메디케어나 이런 의학 쪽으로 얘기가 나올지 어쨌든 뭔가 돈을 쏠 텐데 과연 뭐로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관련주들 종목들 움직이는 것들 지수가 우리나라 못 간 것들 이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종목들이 올라갈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태까지 꾹꾹 눌러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계속 하나의 섹터를 제일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제가 대선 훨씬 전서부터 해서 이론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쪽에 있는 섹터는 제일 안전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죠. 뭔지는 모르면 간첩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따 공개 방송에 들어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 섹터는 올 겨울에 꼭 봐야 돼요.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장 마무리하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SV 인베스트먼트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랑 비중을 보니까요. 좀 SOS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4,803원 그리고 80%의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고요. 지금 시각 흐름을 보자면 1.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74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장으로 보자면 이 차트상으로 저점이 깨지는 듯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비중도 높으시다 보니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SOS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주들인데 창투사 관련주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 관련주로 한때 많이 엮였던 종목들이고 일단 영업이익은 적자는 아니고 당기 순이익도 적자가 아니라서 상패에 대한 위험은 없는데 차트가 많이 빠진 것뿐입니다. 4,800원. 장도 많이 빠졌으니까 여태까지 이게 빠진 건데 근데 이게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서 지금 이것도 누가 지금 들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판 흔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산 흔적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근데 4,800원까지 있는 거는 물타기는 안 되고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그래도 이제 잡주들이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됐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거래가 좀 실려 있는 이렇게 생겨니까 이렇게 생겨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현대약품 얘기했지만 현대약품 아니라도 명문제약처럼 뭔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바닥에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지만 거래가 실리면서 이거 여러분들 실어놨냐고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이거 아무리 이게 시가총액이 작다 하더라도 이거 개인들이 이런 모양을 못 만듭니다. 이건 누군가가 세력들이 들어가갖고 200억이든 300억이든 들어가갖고 지금 이거를 작당모의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모양을 일부러.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됐을 때에서 메디케어 아니면 트럼프가 됐을 때에서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제약주 강세 이렇게 해갖고 타이틀을 단 다음에 주가를 올린단 말이죠. 요놈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얘네들이 들어온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움직이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유인데 2,2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G2파워 보겠습니다. 9,060원, 16%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약 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7,4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G2파워 9,060원이면 이거 올라갔다 사신 느낌인데, 아니면 좀 물렸다가 이게 갑자기 올라가고 차트를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깜짝 놀라서 못 파신 경우면 참 안타깝지만, 못 팔아서 억울해갖고 그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네, 그게 걱정이라면 기다리면 또 그 가격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 팔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신 거라면, 아니 여기서도 안 사고 여기서도 산다고 여기서 안 사고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 저항대에서 사면은 이런 식으로 물려요. 근데 지금 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오는 건데, 근데 요 10,000원도 뚫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왔다 갔다. 왜 박스권 매매하라 그러냐면은 단가가 특히 높으면 이걸 못 버팁니다. 내렸다 올랐다 이걸 못 버텨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서 매매를 하면 샀다 팔았다가 되는데, 높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000원 못 가고 이번에도 이종 전문가에 넘어간다 해서 갖고 가야지. 다시 7,000원, 6,000원으로 6개월, 1년, 2년 있으면 욕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올라오면은 최소 절반 아니면 싹 팔았다가 조정시 다시 재매수해서 그 다음에는 넘어가는 거를 노리셔라. 이거는 수익은 한 번은 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296만 6,600원, 또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제약주 흐름이 좋죠. 2.8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8만 6,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좀 그려내면서 순식간에 5일선 돌파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이 장 초반인 걸 감안하면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매수가까지 수복 얼마 남지 않은 걸까요? 자, 19만 6,000원이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좀 늦어서 그렇지, 제가 이걸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얘의 특징은 딱 이렇습니다. 더도 말도 않고 딱 이게 다 정상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그거거든요. 갖고 있으면 아주 답답해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 근데 얘가 10만 원, 7만 원처럼 내려갈 건 아니거든요.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지만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이고, 그래서 25만 원, 30만 원 가긴 갑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답답하다면 오성 첨단 소재 같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오성 첨단 소재는 단점이 최근에 떨어질 때는 1, 20%가 떨어지죠. 올라갈 때는 30%, 50%, 100%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하면 가벼운 걸 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저는 떨어지는 거는 못 보겠고 어쨌든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최고의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 빠른 거를 그러니까 큰 거, 그다음에 천천히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셀트리온이 제일 좋은데, 갖고 있으면 맨날 욕만 나와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원래 그런 종목이니까 얘는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수익 돌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빠른 종목을 원한다면 이걸 추가하면서 하지 말고요. 지금도 오성 첨단 소재 안 끝났으니까 뭐 이거를 조정받을 때 이걸 공략하시든가, 아니면 거래 실려 있는 패턴주를 하시는 게 더 그러니까 수익은 빠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오전 11시입니다.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충 수업 반드시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FOMC도 앞두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현대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